안녕하십니까. 5월 4일입니다. 오늘 연준회의가 있죠. 어제부터 이어진 연준회의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그죠? 오늘 새벽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결과는 뭐 새벽 3시 이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만 발표는 3시 반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답을 알고 있죠. 0.5% 0.5%인데 뭐 0.5% 그렇다고 해봤자 어차피 우리는 뭐 그전부터 0.5% 0.75%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0.5%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많고 거의 뭐 확실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시장이 흔들린다거나 시장이 움직인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순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그죠?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뭐 제가 보건대 제가 예상하건대 큰 이변 없이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오히려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FOMC는 그렇게 해결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이거일 텐데,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하락을 위해서는 상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카이버 먼저, 뭐 어저께 얘기했던 카이버 먼저 이야기하고, 다시 연준회의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이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 만약에 양봉이 출현한다면 잡아보자. 뭐 지금 급격하게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올라갔다. 뭐 계단식 상승도 아니고 차근차근 올라갔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갔다가 급락한 이런 상황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런 일이 없는데 카이버 네트워크 이 프로젝트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뚝 떨어질 만한 급격하게 떨어질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뭐 만약에 떨어질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진 건 항상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뭐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면 잡아보시고 손절을 4,300원 이렇게 한번 손절을 잡고 대응해 보자. 만약에 잡았다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더 떨어졌죠.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 또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거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칼보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 이유는 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이유도 없고 뭐 그리고 또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찾을 수가 없는데 양봉이 출현하면 사야 된다 이 말씀 드렸어요. 양봉이 오늘 저녁이라도 양봉이 나온다면 잡아봐도 됩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은 음봉이지만 양봉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양봉으로 변한다면 잡아보자. 그리고 시장 반응을 봐서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면 15% 10% 15% 이상 노려볼 수 있고 시장이 조금 좋지 못하다. 그렇다면은 뭐 5% 정도 요 정도에서 손절을 잡던가 아니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물론 오늘 살아난다면 그죠? 4,300원 4,300원 위에서 양봉으로 변한다면 4,500원 여기를 넘어서야 양봉으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잡아보시고 양봉이 변한다면 잡아보시고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4,300원에서 짧지만 짧게 대응해야 되죠. 시장이 좋지 않으면 여기서 잘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한테는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결과가 지금 나온 결과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하고 내일 양봉으로 도전한다면 그러면 내일 잡아보셔야겠죠. 그러면 밑에서 잡았으니까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는다? 3,800원.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다음에는 상승이 한번 나옵니다. 예, 상승이 한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이거만큼 쉬운 거를 매매해야 돼요. 요 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거를 양봉이 출현할 때 잡아서 단기간에 수익 내고 나오는 이런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 예.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말씀드렸어요. 카이버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나쁘지 않다.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락이 쭉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이거 더 빠졌는데 그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봉이 나온다면 노려보세요. 네, 노려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직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양봉이 출현할 때 사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양봉이 출현할 때 사서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5,700원까지는 한번 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5%에서 10% 내외에서 자르고 그냥 수익 챙기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장 상황이 좋다면 10% 15% 이상 한번 노려봐도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칼보 네트워크는 뭐 어저께 방송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상황 보시면 뭐 잘 가다 어저께 또 새벽에 쭉 빠집니다. 그죠? 새벽에 쭉 빠지는데 뭐 연준회의를 앞두고 그죠? 연준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시장에 하락이 나왔다.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자, 오늘 3시 발표죠. 3시에 회의 마감하고 3시 반 발표인데 파월 의장이 이제 3시 반에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보면 11시, 12시 이때쯤 되면 시장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예,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충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요. 막 쭉쭉쭉쭉 올라가느냐 아니면 쭉쭉쭉쭉 내려오느냐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보시면 굳이 결과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온다. 뭐 물론 중요한 건 결과를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휴일 전날이기 때문에 뭐 새벽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보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난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 보통 11시 12시면 어느 정도 매번 연준회의 때마다 그랬어요. 12시 11시 12시 1시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건 일단은 비트코인 그리고 모든 그 이더리움 이렇게 중형 코인들의 움직임은 상승은 한번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쭉 그대로 빠진다면 오히려 하락폭은 오히려 더 적을 거예요. 그냥 쭉 빠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건 홀딩.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 없이 빠진다면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3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상승 없이 상승을 주지 않고 요번에 연준회의가 끝나면서 상승을 주지 않고 하락으로 그냥 쭉 이어진다면 오히려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매수 기회가 되겠죠. 차라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3천만 원 뭐 이런 거를 예상하는 이런 거를 예상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상승을 한번 줬다가 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제 그걸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죠. 네.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항상 있는데 뭐 이겨먹고 싶죠. 이겨야 또 수익이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중요한 날이고 내일 새벽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0.5%로 그냥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 하겠죠. 뭐 다음에 또 상승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연이어서 뭐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올 텐데 이것마저도 다 예상이 된 거잖아요. 6월에도 0.5%할 것이고 뭐 빅스텝? 빅스텝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쉬지 않고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간다면 물론 지금 달러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려볼까요? 요거 지난번에 대충 이야기 드렸는데 자 쉬지 않고 찍어냈어요. 무분별하게 찍어냈습니다. 그죠? 근데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금리 인상 없으면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그죠? 기축통화인데 전 세계에서 이 기축통화로의 이 자리를 인정을 안 해줄 수밖에 없어요. 무분별하게 찍어내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무분별하게 찍어냈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하락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달러의 이 힘을 파워를 놓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찍어내서 뭐 해결할 걸 막을 걸 막았다면 이제는 금리를 인상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지키고 싶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인상된다? 요거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오히려 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를 또 찍어내야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달러에 가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한다면 달러의 자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중국에서 달러 패권을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중국은 어떤 식이냐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분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억에 분양했다. 근데 1억에 분양을 하면 우리나라는 1억에 분양해도 뭐 물론 시세가 떨어지는 일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지만 만약에
1억에 분양했는데 시세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국은 팔지 못하게 합니다. 예. 분양가보다 밑으로 10%였나요? 20%였나요? 그 밑으로는 절대 팔지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왜냐? 지금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밑으로 시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걸 국가에서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당에서, 공산당에서. 왜냐면 알고 있어요. 부동산이 버블이라는 거, 심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일본, 중국, 부동산이 기반인 나라입니다. 그죠? 미국? 미국은 금융이 기반이에요. 뭐 모기지 사태, 모기지가 그 부동산이거든요. 모기지 사태도 겪었고 미국도 그랬지만 미국은 기반이 금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은 한번 겪었죠. 부동산 붕괴. 예. 그다음 중국. 그럼 우리나라도 부동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당장의 일이 아니에요. 당장의 일은 아니니까 크게 그거 뭐 걱정할 그건 아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부동산 다시 생각하자. 요거 말씀드립니다. 이거 세계 경제를 보고 우리나라 혼자서만 이렇게 돌아갈 수, 우리나라 아무리 땅떼기가 짧고 좁고 이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도 집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로 밀집되고 이 수도권으로 밀집되어 있는 상황일 뿐이지 집은 넘치는 상황이에요. 예.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달러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가 무너질 거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근데 달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만든 거는 미국이잖아요.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무분별하게. 뭐 물론 미국만 찍어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찍어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를 지금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냈어요. 유로도 마찬가지고 무분별하게. 코로나 사태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무분별하게 찍어낸 이 화폐들, 이것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 금리 인상도 이렇게 막 연속해서 뭐 빅스텝? 0.5%는 빅스텝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한다? 이것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이 뭐 쉽게 보면 쉽고 어렵게 보면 어려운 건데, 어려운 상황 맞아요. 어려운 상황 맞는데 겁먹고 뭐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앞으로 내년, 후년 뭐 장기적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금을 사야 되겠죠? 예. 금을 사야 되는데 금도 이제는 예전만 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블록체인이 지금은 이 나스닥과 커플링 돼서 돌아가지만 이 장기 경기 침체가 온다면 분명히 디커플링 된다. 디커플링이 정상이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 디커플링이 정상이에요. 예. 커플링 말이 안 돼요. 지금 요거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거고, 지금 제가 예전 방송에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때에 큰 시세를 노리지 못한 기관들이 잔뜩 심술이 나 있다.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이 상승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느꼈단 말이에요. 블록체인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거기 위치까지 와 있다. 요거를 느꼈고, 앞으로는 자기네들도 블록체인이 주식시장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80% 이상이 전문가들도 일반인들도 그렇게 예상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때 모았단 말이죠. 그죠? 뒷구녕으로 모았단 말이에요. 뒷구녕으로 모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네가 처음에 초기 자금, 기관들의 초기 자금은 뭐 투자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세를 묶어놓는 데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관들의 초기 자금은 시세를 묶어놓는 데 쓰여요. 여기 처음에 들어온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뭐 저기 위에서 팔겠다 이런 자금이 아니에요. 초기 자금은 일단 들어와서 시세를 묶어놓는 데 사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집이 들어온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락을 예상하는 분석가들, 전문가들, 기관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락을 쭉 줄 수는 없고,
만약에 큰 하락을 주기 위해선 상승을 한번 줄 것이다. 상승을 한번 주고 하락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6천에서 7천만 원 요 사이에서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천에서 7천 요 때는 한번 물량을 좀 줄여볼 이유가 있다. 줄여보고 줄여놓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다시 잡는, 그리고 내려온다면 밑에서 당연히 잡는, 요렇게 가셔야 된다. 만약에 상승을 주면 지금 말하는 3천만 원, 뭐 3천 몇백 요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렸다가 내려온다면. 하지만 그대로 흘러내린다면 오히려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변해갈 것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요거를 어느 정도 알고 대응을 한다면 이 시장이 너무 겁먹지 않고, 그러면 이런 레파토리 플랜 A 플랜 B 그럼 이 레파토리로 가는 건가, 아니면 이 레파토리로 가는 건가,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년 후년에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풀어놓은 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고, 돈을 걷어들이다 보면 기업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이 힘들어지니까. 그죠? 이율이 올라오면 서민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서민들이 힘들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거고,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예상하는데, 근데 어떻다? 블록체인은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러면 블록체인은 이 주식시장하고 디커플링 따로 갈 것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주가는 빠질 것이고, 그러면 얘네들은 주가 떨어지는 거를 가만 지켜보지 않죠. 예. 숏을 치든 아니면 일단 자기네 물량을 털든, 그러면 이 자금들은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요? 국채로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시장을 다시 노릴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자기네들이 또 주무르고 싶어 합니다. 이 기득권들은 서민들이 돈 버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네들이 군림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네들 기득권들 외의 사람들이 이 부를 창출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우리도 이제는 기득권으로 간다면 아마 같은 마음이 될 거예요. 뭐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거를 지키고 싶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그거를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할 것이고, 주식시장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힘들 것이다. 향후 몇 년간 경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면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도 앞으로 힘들어질 건, 뭐 지금 주식이랑 커플링 돼서 돌아가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 그럼 블록체인도 끝나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3천만 원 밑으로 빠진다면 그럼 싹 팔고 떠나야 돼요. 이 시장은. 예. 떠나야 돼요. 그럼 뭔 얘기예요? 이제 블록체인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거 블록체인도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그렇게 될 일이 거의 없다.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 어저께 말씀드렸죠. 기업들은 향후 10년, 20년, 5년, 10년 이렇게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얘네들이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얼마 안 남았다. 기업들이 결과를 도출하는데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왜 새로운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건 기업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딴 거를 해야 되는데 딴 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얘네들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거라는 거죠. NFT.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겁먹고 이 시장을 떠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경기 침체, 그래 경기 침체 올 거야. 뭐 이렇다고 해서 모든 자산 시장에서 떠나서 통장에 돈 넣어놓고 기다린다? 요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방송이 기네요. 예. 뭐 이런 방송하면 솔직히 뭐
안 보시죠? 잘 안 보십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종목, 어떤 종목에,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좋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흘러온 시장 상황이 어땠고, 왜 이렇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됐는가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다 보셔야 돼요. 기관 자금이 들어온 작년부터 올 이때부터는 이제 이 시장 자체가 틀려진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 세계적인 지정학적 이런 거 안 봐도 됐잖아요. 그 전에는 그죠? 개인들에 의해서 특정 고래들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선수 입장했다고. 작년 말부터 선수 입장했어요. 선수들. 지금의 금융권 애들, 기관 투자자들,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를 파악해야 돼요. 얘네는 기민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인들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항상 뒤통수를 때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의 이 코인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많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기회는 지금이다.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그럼 더 기회겠죠. 지금 우리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모든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미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버텨준다면, 내가 버틸 힘이 있다면, 버틸 자신이 있다면, 내가 이 시장을 믿는다면, 그러면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절대. 조금 힘들더라도 좀 버텨주시고, 그렇다면 버틸려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상방으로 가면 어떤 상황, 하방으로 가면 어떤 상황, 요거를 어느 정도 예측하시고 알아두시면 좀 버티는데 힘이 될 거예요. 상방을 주더라도 쉬지 않고 가지는 못한다. 요번엔 절대. 하방을 간다면 오히려 하락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차라리 지키는 게 낫다. 이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상방으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조금 해놓고 하방을 기다리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물량을 정리해 놓는다면 그러면 너무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우리 투자를 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또 감도 떨어져요. 직접 투자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일정 부분은. 무조건 장기 투자, 무조건 단기 투자, 요것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율을 정해놓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플랜을 짜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되면 그럼 이렇게 대응해야지. 요걸 항상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지킬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자꾸 뭐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그럼 보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저도 갖고 있어요. 예. 장기 투자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먹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라도 그렇고 클레이튼도 그렇고 클레이튼 많이 빠졌죠? 예. 제가 클레이튼 단가 얼마라고 그랬죠? 1100원. 1100원에 꿀 빨다가 쭉 다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기서 뭐 몇 개월 투자해 갖고 팔고 이럴 생각 저는 없었거든요. 클레이튼 사서 1100원에 사서 뭐 몇 개월 있다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좀 뭐 요번에 상황 봐서 떨어지면 조금 더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는 비율 정해놓고 그리고 단기 투자 비율 정해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중장기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까지도 털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투자하고 있는 거 그냥 투심 지키면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예. 단기 투자하는 거 그런 것만 이제 좀 관리하시면 돼요. 방송이 길어졌습니다. 뭐, 종목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시장을 얘기할 때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좀 대응이 어렵고 앞으로 그러면 아니 상승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고 하락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고 요게 좀 궁금하시면 제가 번호 남겨드리잖아요. 번호 남겨드린 데다가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예. 종목 선정도 어렵잖아요. 앞으로 오늘 회의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어린이날 얼마나 재밌게 쉴 수 있고
샌드위치로 쭉 신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 내가 마음 편하게 쉴 건지 아니면 불안불안해 하면서 쉴 건지, 요것도 한번. 그렇습니다.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 중요한 겁니다.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쭉 그대로 흘러내린다면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장기 투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요번에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땡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쭉 다 빠지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닙니다. 만약에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상승으로 나온다면 차라리 머리가 복잡해져요. 어디에서 내가 물량을 축소해야 되는지. 하지만 하락이 쭉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맘 편하게 홀딩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신다면 이렇게 투자해 보시고, 좀 그래도 어렵다 이러면 번호 남겨주세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휴일이죠. 잘 쉬시고 오늘 밤 잠 좀 설치셔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좀 잠 좀 설치셔야 될 것 같아요. 잠 설치시면서 조금, 이런 것도 투자예요. 이런 것도 없다면 또 무슨 재미로 투자할까요? 네. 이런 것도 투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번씩 겪고 지나가면서 공부가 될 거고 점점 탄탄해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